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소파이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사업으로 시작한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회사 이름도 소셜 파이낸스이고 이의 줄임말이 소파이입니다. 소파이는 한 달 전인 지난 6월 초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가인 차마스의 스펙과 합병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6월 초 합병 시기에 맞춰 주가가 24불대까지 오르기도 하였으나 6월 말 락업 해제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 다시 주가는 하락하여 현재는 16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소파이는 현재에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핀테크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출 회사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소파이가 어떻게 설립되었으며 왜 많은 사람들이 소파이가 미래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핀테크 회사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미래 락업 해지 날짜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소파이에 대한 목표 주가,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락업 해제 날짜는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영상 마지막의 내용까지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떠오르는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해 정리한 실리콘밸리 투데이를 출간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어떤 곳이며 어떤 혁신적인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 최근 떠오르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선별하여 흥미진진한 창업 스토리와 현황, 미래 성장성에 대해 주식 초보자라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책 출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출판사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안내문에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파이는 2011년 8월 마이크 캐그니, 댄 맥클린, 제임스 휘니건, 이안 브레디의 4명의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학생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이라고 해서 20대의 어린 친구들이 만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 캐그니가 다녔던 스탠포드 대학교의 슬론 펠로우라고 불리는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은 보통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그제큐티브 MBA와 같은 1년짜리 석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캐그니는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자란 마이크 캐그니는 1989년 UC 산타크루즈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1990년대에는 웰스파고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아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습니다. 이후 자신만의 스타트업을 설립하기 위해 웰스파고를 퇴직한 후 피나플렉스라는 자산관리 핀테크 스타트업을 세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CEO로 일하였고 이 회사를 브로드리치라는 상장기업에 매각하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후 마이크 캐그니는 이 돈으로 카베존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하였고 2010년에는 리플로우 서비스라는 뮤추얼 펀드를 위한 자금 대여 및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0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슬론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가 경영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가 마음이 맞는 3명의 다른 친구들과 소파이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당시 주목했던 것은 비싼 학자금 대출 이자율 문제였습니다. 한국도 요새 대학교 학자금이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미국은 학자금이 훨씬 더 비쌉니다. 특히 명문 사립대의 경우 연간 학자금만 5,5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으며 여기에 타 주에 학교가 있는 경우 비행기 값에 기숙사비, 식비, 책값 등의 생활비를 모두 합하면 못해도 보통 연간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법대나 의대, 경영대학원 등에 가게 되면 학자금은 더 비싸집니다. 물론 커뮤니티 칼리지나 국공립대학교에 가는 경우 학비가 좀 더 싸지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를 하는 경우가 미국에는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개인학자금 대출, 즉 프라이빗 스튜던트 론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특별한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이 꽤 비싸다는 점입니다. 마이크 캐그니는 서부 최고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학생들이라면 졸업 후에도 돈을 잘 갚아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보다 좀 더 저렴한 금리로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구상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간 학생들로부터 받은 이자는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즉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탠포드 동문들에게는 후배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이크 캐그니는 이 아이디어를 즉시 실행에 옮겨 2011년 8월 소셜 파이낸스, 즉 소파이를 설립하고
40명의 스탠포드 동문들로부터 2 밀리언 달러, 약 22억 원을 모아 저렴한 이자율로 100명의 스탠포드 대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후 막강한 여러 스탠포드 동문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2년 후인 2013년 9월, 소파이는 무려 200 밀리언 달러, 약 2,200억 원을 스탠포드 동문들과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게 되었고, 미국 전역 100여 개 대학교에 2,500명의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2014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하나인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티엘을 포함한 유명한 펀드들로부터 80 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880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으면서 사업을 학자금 리파이낸싱 및 모기지, 개인 신용대출 사업 등으로 더욱더 확장합니다. 참고로 피터 티엘은 1990년대 말 스탠포드 경영대학교에서 강사로 강의를 하다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맥스 레브친을 만나 페이팔을 창업하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마이다스에선 피터 티엘이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파이는 파죽지세로 더욱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설립된 지 불과 4년 만인 2015년 소파이는 무려 2 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2조 2천억 원을 모으게 되고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 회장이었던 아서 레빗이 어드바이저로 조인하게 됩니다. 이후 손정희가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무려 1 빌리언 달러, 1조 1천억 원을 소파이에 투자하였고 전 세계 최고의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가 소파이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로 평가하면서 소파이의 명성은 더욱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세계 최고의 국부펀드인 중동의 카타르 투자청이 단독으로 500 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5,500억 원을 소파이에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소파이는 창업자이자 CEO였던 마이크 캐그니가 사내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사내 기업 문화와 임직원들의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소파이의 이사회는 마이크 캐그니를 사임시키고 더 나은 CEO를 재빨리 영입해옴으로써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새롭게 CEO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저희가 이름을 기억해두어야 하는 중요한 인물인 앤소니 노토입니다. 앤소니 노토는 소파이의 CEO로 영입되기 직전에 트위터의 CFO와 COO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소파이의 이사회가 앤소니를 CEO로 데려온 것은 아직까지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업계에서 신의 한 수로 불릴 만큼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앤소니 노토가 새로 CEO가 되자마자 이전 CEO였던 마이크 캐그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소파이를 단순 대출 스타트업에서 혁신적인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회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크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앤소니 노토는 1968년생으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 육군에서 복무한 후 카프리선, 젤로, A1 소스 등으로 유명한 음식료 회사인 크래프트 푸즈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동부의 명문인 와튼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하였고 1999년 골드만삭스에 입사하여 2004년 파트너의 자리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2008년에는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CFO의 자리를 맡아 2년간 근무하였다가 다시 골드만삭스에 복귀하였는데 당시 앤소니 노토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였던 트위터의 CEO가 앤소니를 CFO로 트위터에 영입합니다. 앤소니는 골드만삭스에서 IT 및 테크 분야를 오랜 기간 맡아왔기 때문에 금융과 테크 분야 둘 다 전문가였고 트위터 재임 당시 트위터를 역시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소파이의 이사회는 자사의 새로운 CEO로 앤소니 노토를 영입한 것입니다. 2018년 1월 당시 트위터에 재직 중이었던 앤소니 노토가 소파이의 CEO로 영입되어 트위터를 떠날 수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나오자 트위터의 주가가 하락했을 정도로 앤소니는 투자자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굉장히 잘 훈련받은 규율과 윤리 측면에서 엄격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리더들로 평가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게다가 앤소니 노토는 골드만삭스에서 오랜 기간 일한 금융 분야의 전문가에 트위터를 잘 이끌어온 CFO와 COO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마이크 캐그니로 인해 추락해버린 소파이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앤소니 노토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2018년 소파이의 CEO가 되자마자 소파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개혁을 곧바로 실행합니다. 기존 CEO 하에서 소파이는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늘릴까 하는데 성장의 초점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소니 노토는 이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소파이가 미래에 더 크게 성장하려면 단순히 대출 회사에 머물면 안 된다고 소파이의 이사회를 설득합니다. 대출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확장을 하려다가 오히려 마케팅 비용만 많이 쓰고 질이 안 좋은 대출권이 늘어나게 되는 현 상황은 오히려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앤소니 노토는 대출을 무작정 확장하는 것보다 대신 좋은 대출권에 포커스하고
현재 대출 상품으로 확보한 강력한 충성 고객들을 활용해서 이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금융 서비스, 즉 주식 매매, 고금리의 예금 상품 및 직불카드, 신용카드 및 리워드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교차 판매를 일으킴으로써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종합 핀테크 회사로 도약해야 한다고 훨씬 더 큰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소파이의 이사회는 앤소니 노토의 이러한 비전을 승인하였고, 앤소니 노토는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으로 불과 24개월, 즉 2년 만에 소파이의 주식 매매, 예금 및 직불카드, 신용카드와 리워드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하여 하나둘씩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실행력으로 미래 핀테크 선두주자로서 비전을 빠르게 달성해가는 모습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소파이가 매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를 이끄는 강력하고 역량 있는 임원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현재 소파이는 앞서 말씀드린 CEO인 앤소니 노토를 필두로 골드만삭스, 아마존, 진가, 마이크로소프트, 시티은행, JP모건 등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강력한 매니지먼트 팀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앤소니 노토는 소파이를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핀테크 회사로 변모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소파이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 은행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고객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을 만들 때 중개 수수료를 파트너 은행에 내야 할 뿐 아니라 소파이 자체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상품, 즉 고객에게 더 혜택을 주는 예금 상품을 만들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파이는 자유롭게 은행 업무도 할 수 있는 뱅킹 라이센스, 즉 뱅크 차터를 4년 전인 2017년부터 미 금융당국에 신청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다른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뱅킹 라이센스를 신청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소파이 역시 뱅킹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파이는 올해 3월 9일 아예 골든 퍼시픽 뱅크라는 세크라멘토의 지방은행을 통째로 인수하여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파이가 향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마치 스퀘어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더 좋은 예금과 대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뱅킹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처럼 소파이도 개인 고객들에게 더 나은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 은행을 아예 통째로 인수해서 뱅킹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입니다. 이후 소파이는 2020년 4월에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갈릴레오라는 기업을 1.2 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에 인수합니다. 갈릴레오는 네오뱅크, 즉 오프라인 지점이 없이 인터넷으로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갈릴레오의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쉽게 카드 지불 결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온라인 뱅킹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갈릴레오를 통해 만들어진 온라인 계좌의 수는 17 밀리언, 즉 7천만 개를 넘어섰고 차트에서 보시듯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갈릴레오 인수를 통해 향후 자사의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때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갈릴레오의 고객들과 파트너십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상향 판매하거나 교체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파이의 갈릴레오 인수는 비용과 마케팅,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타 핀테크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큰 경쟁력을 소파이에 안겨다 줄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파이의 회원수가 얼마나 잘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파이의 회원수는 지난 7분기 동안 연속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0% 성장한 228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도 증가하여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1% 성장한 216 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2,4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하나 소파이의 매우 긍정적인 부분은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즉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의미하는 이비타 수치가 지난 3분기 연속 플러스이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소파이의 지난 1분기 시작 발표 내용을 보시면 지난해까지는 연간 이비타 수치가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전체로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소파이가 목표하고 있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소파이가 예상하는 대로 올해 이비타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내년에도 플러스 폭을 늘릴 수 있다면 2023년에는 순수익이 흑자로 전환되어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파이가 전망하는 2025년 예상 매출액은 약 3.7 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소파이의 주가가 15불대에서 16불대임을 감안할 때 2025년 매출을 기반으로
주당 순 매출액과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스퀘어의 현재 PSR 수준인 9.5배를 적용하면 2025년 소파이의 주가는 최소 45불에서 50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소파이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보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매출액이 5빌리언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더 높은 PSR을 적용하는 경우 목표 주가가 80불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파이가 현재 목표하고 있는 매출액을 잘 달성하고 흑자 전환하여 잘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주가 전망이므로 투자자분들은 향후 소파이의 실적을 관심있게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 매출과 현재 이비타가 좋다는 점 이외에도 몇 가지 소파이의 미래를 밝게 보이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파이의 주요 타겟인 미국의 학자금 대출 시장과 개인 신용 대출 시장은 규모가 무려 384빌리언 달러, 하나로 400조 원이 넘는 큰 시장입니다. 특히 이 시장 가운데 개인 학자금 대출 시장은 2008년 이후 71%나 성장했지만 여전히 기존 대형은행과 기관들이 이 시장을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파이의 매출 규모가 아직 1조 원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파이가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 역시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파이의 메인 타겟이 모든 일반 시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파이가 다른 학자금 대출업체나 금융기관보다 더 저렴한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떼어먹을 염려가 적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 모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소파이의 메인 타겟을 설명하는 글을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파이는 자신들의 타겟 멤버를 헤니스, 즉 HENWS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High Earner, Not Well Served의 약자입니다. 즉, 돈을 많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 기존 금융권에서 그에 합당한 좋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주 타겟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을 타겟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좁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매년 학자금 대출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납니다. 이 학자금 대출 시장만 제대로 잡아도 소피아는 엄청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기에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양질의 대출자들을 타겟해서 이들에게 타 경쟁사보다 돈을 더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고 그뿐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자신들은 수수료 이익을 챙기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소파이가 왜 미래에도 크게 성장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소파이는 업계 최고의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젊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파이의 회원들이 간편하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슈어테크의 리더인 레모네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무료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금융 및 재테크 교육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도 온라인 교육 업체인 코세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소파이의 멤버들은 무료로 금융과 취업 등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7월에는 삼성페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정기예금 계좌 및 현금카드 서비스도 런칭하였습니다. 현재 소파이는 돈을 잘 갚을 가능성이 높은 밀레니얼 세대들을 타겟해서 더 좋은 대출 서비스로 이들을 끌어들이고 이후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어서 로얄 고객으로 만드는 종합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소파이도 분명 리스크가 있습니다. 소파이는 아직까지 적자이고 스퀘어의 캐시앱이나 페이팔 등 선두 핀테크 업체들도 종합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치열하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시앱이나 페이팔은 대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소파이는 차별화가 되기도 하지만 주식거래나 암호화폐 거래, 예금이나 신용카드 서비스 등의 부문은 다른 선도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 영역과 겹칩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자신만의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소파이는 분명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실리콘밸리의 매력적인 스타트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7일 기준 팁랭크에서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명의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은 27.50불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30불, 최저치는 25불입니다. 현재 소파이의 주가는 16불대로 전저점인 14불대를 향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파이 주식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락업 해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락업 해제, 즉 초기 기관 투자자들과 회사 임직원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을 매매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날짜는 1차가 지난 6월 말이었고
7월 27일이 2차 락업 해제일로 전체 락업 해제 물량의 무려 50%가 풀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7월 27일 전후까지 주가는 하락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파이 주식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27일 이후 주가의 추이를 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소파이의 차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제 개인적으로 펀더멘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매매 타이밍을 정할 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7월 말에 주가가 12불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4불대에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온다면 스펙 초기 가격대인 10불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불에서 12불대까지 주가가 하락한다면 매수하기에 정말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소파이 CEO인 앤소니 노토의 현재 경영 전략과 강한 실행력,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소파이를 보면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더 사모으고 싶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